안녕하세요. 창신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는 우리가 먼저 원이 그려져 있고, 자, 우리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를 잡아서 이 PQ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저희가 원 내부에 만약 원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원점에 대해서 원을 한번 대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우리가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있을 텐데, 이 두 교점을 저희가 만약에 PQ라고 한다면 이 PQ는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인 우리가 두 점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이 직선 PQ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 대칭 이동된 원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2를 그대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니까 1,-2가 되고, 그 다음 PQ는 이 두 중심을 연결한 직선과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빨간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이 우리가 2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 PQ의 기울기는 우리가 얘와 수직이니까 얼마?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자연수행에 따라 우리가 지금 좌표평면 위의 점 Pn의 좌표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X좌표가 Y좌표가 더 클 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게 다음 점이 되는 거고, Y좌표가 더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좌표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게 다음 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P1의 좌표가 3,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P1의 좌표부터 먼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서, 자, 여기 있는 점을 우리는 P1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자, 그 상태에서 Y는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치고, 자, 이때 우리가 지금 P1의 좌표가 3,1, 그러니까 X좌표가 Y좌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 P2의 좌표는 가에 의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1,3이 우리가 P2의 좌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Y좌표가 더 커졌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여기 Y는 X 위에 있는 이 점이 바로 P3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2,2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Y좌표가 X좌표랑 같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이 P1의 좌표가 P4의 좌표와 같게 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규칙성이 파악이 되셔야 되거든요. 보면 우리가 지금 P1, P2, P3라는 점이 계속해서 좌표가 반복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점의 좌표가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주기라는 거는 얼마다? 3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에서는 P1, P2의 선분 길이랑 그 다음 P4, P5의 선분 길이가 같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P4는 우리가 주기가 3이기 때문에 P1이라는 점이랑 같고, 그 다음 P5는 우리가 주기가 3이기 때문에 P2라는 점이랑 좌표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얘네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 길이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기억은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에서는 자연수엠에 대하여 m과 n이 서로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가 PM과 PN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P1과 P2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살펴봐도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 P2와 P3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살펴봐도 우리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우리가 P3랑 P1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살펴봐도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세 점 중 너네들이 어떤 두 점을 선택하여 직선을 만들든 그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의 좌표는 우리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디귿을 살펴보면, 자, 디귿에서는 삼각형 O, P4, P8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P4의 좌표가 뭐랑 똑같고 P1이랑 똑같고 P8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P2의 좌표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니은에서 P1과 P2를 연결한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y는 x와 이루는 각은 90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을 P1, P2라고 생각하고 높이를 O에서 P3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P1, P2의 길이는 우리가 2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 O에서 P3까지 길이도 2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2루트 2 그래서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자, 3번에서는 우리가 A 좌표가 1, 2, 3, 4고 B의 좌표가 1, 2, 3, 4, 5, 6, 7, 8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합 P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 차집합 A의 모두 원소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P 집합을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여기서 가조건을 살펴보면 가조건에서는 우리가 지금 P와 A의 교집합이 우리가 2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나조건을 살펴보면 P와 B의 차집합이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조건과 똑같냐면 P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조건과 똑같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조건은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B의 원소를 이렇게 쭉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1, 2, 3, 4까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요렇게까지가 우리가 집합 A의 원소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부터 8까지가 우리가 집합 B의 원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집합 P가 우리가 A와 교집합이 2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2개가 1,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2, 3, 2, 4, 그 다음 우리가 3, 4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A와 공통된 원소의 합은 얘가 3, 얘가 4, 그 다음 얘가 5, 밑에 것도 5, 요거는 6, 요거는 7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4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만약에 3일 경우에는 나머지 4개의 합이 우리가 25, 그 다음 여기는 26, 그 다음 여기는 26이 아니고 24라고 하셔야 되겠죠? 24, 그 다음 여기 23, 23, 22, 21 이렇게 되는데 자, 만약에 5, 6, 7, 8을 다 선택했다라고 생각해봐. 5, 6, 7, 8을 다 선택하면 얘네들의 합은 얼마가 나오냐면 26이 나와버려. 26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값들 중에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4개를 다 선택하면 합이 28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빼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값을 빼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가장 작은 5를 뺐다 하더라도 그러면 합이 얼마가 돼버려? 21이 돼버려. 그럼 바로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요거 하나밖에 안 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는 딱 한 가지 경우로 결정이 되는데 바로 앞에 A와는 교집합이 3이랑 4고 그 다음 나머지 5, 6, 7, 8 중에서는 6, 7, 8을 선택한 이 한 가지 케이스만 남게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P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3, 4, 6, 7, 8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P 차집합 A는 A와 공통된 원소를 빼야 되니까 3, 4를 빼고 나머지 원소들을 모두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6, 7, 8 곱하면 되니까 먼저 42에서 8을 곱하면 돼서 336.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자, 4번에서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가 여기서 4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우리가 4의 배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7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 7의 배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의 배수들의 집합을 A4라고 하고 7의 배수들의 집합을 A7이라고 하면 문제에서는 결국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지? 자, 그러면 결국 A4의 원소의 개수에서 A7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자, 4의 배수의 개수는 우리가 1부터 100까지 25개. 요거는 우리가 7 곱하기 14가 98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4개. 그 다음 A4와 A7의 교집합은 28의 배수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28의 배수가 28 곱하기 3까지가 우리가 지금 100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가지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39에서 3을 빼니까 정답은 36.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5번에서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집합 an을 n의 배수들의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9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라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과 a2의 교집합이 a2n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근데 이게 바로 n의 배수들의 집합이고 이게 2의 배수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결국 어떤 집합으로 정리가 될 수 있냐면 2와 n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2n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와 n은 어떤 관계다? 소로소 관계다. 즉 우리가 n은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홀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90이 A2 차집합 AN의 원소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90이 기본적으로 2의 배수는 맞잖아. 자, 2의 배수는 맞는데 동시에 우리가 뭐의 배수는 아니어야 한다? N의 배수는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N은 아까 2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 90은 우리가 소인수분해하면 우리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n은 2의 배수는 아니니까 결국은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만 아니면 n의 배수 중에 우리가 90이 있지 않게 되겠지. 즉 우리가 n은 3의 제곱 곱하기 5의 약수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9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우리가 홀수는 총 몇 개가 있냐면 우리가 45개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친구의 약수의 개수만큼을 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5의 1승이니까 1에다가 1을 더한 거를 곱한 거의 경우의 수만큼을 우리가 빼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45에서 3 곱하기 2, 6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39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6번이에요. 자, 6번에서는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세 조건 PQR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 P 조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은 결국 A, B가 둘 다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Q라는 조건은 정리하면 우리가 분모는 0보다 작고 그 다음 분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R이라는 조건은 A, B가 둘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곱 더하기 제곱은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R은 우리가 모든 경우가 다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그러니까 R이면 P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니은 우리가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그러니까 R이면 Q이냐가 성립하냐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디귿을 살펴보면 자, 디귿에서는 나피 또는 Q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나피 또는 Q라는 건 만약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A랑 B가 둘 다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부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근데 만약에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A가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이때 P라는 조건은 둘 다 마이너스인 조건이거든? 얘가 P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P라는 거는 결국은 이 나머지가 바로 나P라는 뜻이거든. 여기가 나P. 난 Q라는 조건은 우리가 B는 음수인데 A는 양수인 조건이니까 이 경우만 우리가 Q 조건이 되겠지. 자, 그럼 두 개를 우리가 또는으로 연결하면 합집합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세 칸. 자, 근데 이게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가 어차피 R이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칸까지 이게 우리가 R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피 또는 Q이면 R이다는 당연히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디귿만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판별식을 따져볼 수 있는데 자, 판별식은 우리가 반의 제곱에서 AC를 빼면 되니까 1 플러스 K가 되고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FK라는 우리가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조건은 사실 뭐를 주기 위함이냐면 여기 분모에 있는 K제곱 마이너스
3k-4라는 함수를 가져왔을 때 이 친구가 k-4,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고 우리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1과 4인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을 잡았다라는 건 여기는 이 2차식이 무슨 수다? 양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양수 조건도 주어졌겠다.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을 하려면 곱이 상수가 되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4가 되어 있고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너네들이 억지로 여기를 마이너스 4로 맞춰주고 뒤에 플러스 8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세모친 부분의 합을 우리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2 루트 둘이 곱한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최소값이 우리가 4가 되니까 우리가 전체 최소값은 4 더하기 8이 돼서 우리가 12가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에서는 x 더하기 y가 잠시만 펜 좀. x 더하기 y가 2고 자, 얘를 만족하는 양수 xy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아래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기억을 살펴보면 xy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지. 그러니까 합을 주고 곱의 범위를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산술기하를 이용해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 더하기 y는 2이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커 나왔다? 2 루트 xy보다 커 나왔죠? 그래서 양변에 2를 나눠주고 양변을 제곱해주면 x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니은에서는 우리가 제곱의 합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금처럼 1차 결합값을 주고 제곱의 합의 범위를 물어본 거는 이거는 우리가 코시 슈바르츠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x 더하기 1y의 제곱은 뭐보다 작거 나왔다?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곱보다 작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2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보다 커 나왔다? x 더하기 y가 2이기 때문에 4보다 커 나왔다. 양변에 2를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니은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디귿에서는 2x 더하기 2y 우리가 2x분의 1 더하기 2y분의 1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얘네들은 우리가 통분을 하면 되는 거잖아. 자, 우리가 통분을 하면 우리가 앞에 거는 분모 분자의 y를 곱해줘야 되고 뒤에 거는 분모 분자의 x를 곱해줘서 우리가 더해줘야 되는데 자, 분자에 있는 x 더하기 y는 2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2랑 약분이 돼서 xy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기억에서 x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역수치해주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디귿도 역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봐서 정답은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g가 두 함수가 같도록 하는 정의역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같으려면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일단 어떤 x값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어? fx와 gx가 서로 함수값이 같게 되는 x값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 자, x를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되고 그래서 x값이 0 또는 3이 나오니까 정의역 집합 안에는 이 0, 3 이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두 함수는 같을 수가 없겠지. 그럼 0, 3에 대해서만 집합 x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집합 x의 개수는 2의 제곱개고 만약에 둘 다 안 들어가면 집합 x가 정의역이 공집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한 가지는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 3개.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1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 우리가 fx가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인데 자,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4를 경계로 우리가 둘 다 마이너스 4의 사이 함수값은 2거든. 근데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려지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그려져. 자, 그래서 f 합성 fx는 n을 만족하는
x값의 개수가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합성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니까 치환을 활용하면 우리가 편리하거든. 그래서 fx를 만약에 t라고 치환하면 일단 제일 먼저 ft가 n이 되는 t의 값을 먼저 찾아봐야 되겠지. 자, 그럼 만약에 ft 그래프를 그렸고 만약에 y는 n이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교점 두 개의 t 좌표가 바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t의 값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시 한번 풀어야 되잖아. t라는 게 fx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fx가 t1 혹은 t2가 되는 x값의 개수를 살펴봐야 돼. 자, 그럼 fx를 또 다시 그리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서 우리가 y는 t1, y는 t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어줘야 되는데, 그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3개가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t2는 어디에 딱 그려줘야 되냐면 여기 정확하게 뾰족한 지점, 그러니까 이 y는 2가 그려져야 우리가 총 교점이 3개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의 값 중 하나가 2가 나와야 돼. 즉 뭔 말이냐면 우리가 f2가 n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f2의 값은 밑에 식에다가 우리가 2를 대입을 하면 되겠지. 여기 식, 여기 말고 위의 식이구나. 위의 식에다가 x자리 2를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로 n의 값이 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은 11번 문제야. 자, 11번에서는 우리가 A가 1, 2, 3, 4고 B가 2, 3, 4, 5일 때 함수 F와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F3은 5라고 되어 있고 G2는 3, 그리고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다에서는 모든 A의 원소 X에 대해서 뭐 다음 함수값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너네들이 눈여겨봐야 될 조건이 다 조건이야. 지금 보면 x를 넣으면 x 플러스 1을 함수값으로 가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여기 있는 함수가 어떤 함수라는 뜻이냐면 1대1 대응함수다라는 뜻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을 리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f 도트 g 도트 f라는 게 1대1 대응이고,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f랑 g도 1대1 대응이 아니면 우리가 될 수 없는 일이겠지. 그래서 얘네들도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f 도트 g 도트 f를 먼저 한번 그려봤다라고 쳐보자. 그러니까 먼저 가는 함수가 f가 돼야 되니까 a를 먼저 그려야 되겠지. 그 다음 b를 그리고, 그 다음 a를 그리고, 그 다음 b를 그리고. 원소를 잘못 그렸죠? 2, 3, 4, 5 2, 3, 4, 5. 자, 그래서 먼저 가는 게 F, 그 다음 중간이 G, 나중이 F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일단 F3이 5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G2가 3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때 우리가 여기서 3이 5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 최종적인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5가 되려면 그게 바로 4에서의 함수값이 돼야 되니까 4가 2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도 4가 2로 가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에서 지금 집합비의 어떤 x에 대해서 g에 의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 근데 일단 2는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없지. 이미 3으로 갔으니까. 3도 3으로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남은 거는 우리가 4가 4로 가는 것밖에 안 남아.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함수값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2가 되려면 그게 1에서의 함수값이 돼야 되니까 1이 4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2는 3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3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1로 가버리면 함수값이 4가 돼버리니까 안 돼서 2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얘가 3으로 가고. 자, 그래서 5는 1로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F2와 G3을 더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F2의 값은 우리가 당연히 3이 나오고, 그 다음 G3의 값은 2가 나오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우리가 정답은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서술형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에서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우리가 입구인 지점 14,2라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 출구인 지점 10,5라는 지점이 있죠. 자, 그래서 X축 위에 A라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 Y축 위에 우리가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관람객의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어야 한대.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자, 결국은 우리가 입구에 해당하는 14,1을 X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대칭이동해서 우리가 요거를 14,-2라고 하고 그 다음 10,5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서 요거를 마이너스 10,5 이렇게 잡아주면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이끼리 서로 같을 거고 그 다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이끼리 서로 같을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10,5랑 14,-2가 선분으로 연결될 때가 가장 우리가 짧은 길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결국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빼서 제곱하면 24의 제곱 그 다음 y끼리 빼서 제곱하면 우리가 7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25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수령 2번이야. 자, 소수령 2번은 집합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정의역도 집합 x고 공역도 집합 x니까 우리가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y는 a보다 크거나 같은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 지점의 영역에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어떤 함수여야 된다는 뜻이야?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는 2차 함수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여기 a,a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어야 해.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 개형을 생각해 봤을 때 2차 함수는 가운데 대칭축이 x는 1이잖아, 그치? 자, 그럼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과 y는 x의 교점을 찾아봤을 때 x를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x값이 5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요 점의 x좌표가 5가 되고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a값은 둘 중에 5라는 값이 어야 우리가 그 점 이후로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개형이 그려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값은 5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인데요. 자, 3번을 우리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 명제에 대우 명제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mn이 뭐이면 홀수이면 우리가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무슨 수이다? 짝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mn이 홀수다라는 말은 우리가 결국 m과 n이 둘 다 어떤 수다라는 뜻이겠어? 둘 다 홀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m이라는 값도 우리가 2m-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n이라는 값도 2n-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각각을 우리가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자, n도 우리가 제곱하면 4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2로 묶어주면 2m-제곱 마이너스 2n-제곱 마이너스 2n-의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짝수가 되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대우명제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지. 그렇기 때문에 대우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명제도 참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신고 기출문제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여기 있는 기출문제들은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좀 많이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본인의 학교랑 막 비교를 해서 우리 학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본인의 학교는 이거보다는 난이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됐던 것도 많이 가져온 게 보이고 하니 공부 겸 여기 있는 문제들도 너네들이 열심히 잘 풀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반복해서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